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레키로나주, 임상 데이터 공개, 진짜 효능은 있는가?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지수 연일 신고가 행진 중 하지만 두 번째, 외국인 기관 연초 지속 매도 이유는 세 번째, 레키로나주 과연 진짜 효능은 있는가?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대응 전략은 시장 대단합니다. 코스피 이제 3000포인트가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이죠. 2990포인트, 코스닥 지수도 985포인트, 연일 신고가 행진, 상승 종목이 많은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시장이 순환을 돌면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대단한데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수는 전망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렇습니다. 1월 달에는 어쨌든 간에 1월 달에 한번 조정은 분명히 나올 것인데 과연 코스피 기준으로 3000을 찍고 조정이 나올 것인지 3000을 한번 내리면 넘어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조정이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수 측면에서는 조정이 나와도 큰 의미는 없다. 이런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자, 그러나 외국인들 오늘도 매도 우위죠. 코스닥 그리고 거래소 모두 외국인들 매도 우위인데 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연기금 쪽에서 많이 파는데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연기금 쪽에서는 국민연금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국민연금이 올해 2021년에 운용 전략을 과연 어떻게 세웠을 것인가. 아직 발표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과 또 기관들이 파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새해를 맞이하여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성을 하는 작업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팔 거는 팔고 현금을 마련해야 되니까요. 팔 거는 팔고 그리고 또 살 거는 사고 이러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먼저 현금 마련이 급하니까 팔 건 팔아야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팔고 있는 구도고 특히 주가가 종합지수 기준으로 해서도 그렇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런 거죠. 많이 남았기 때문에 판다. 그러니까 이익 실현이죠. 이익 실현을 하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의 외국인과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도 종목 역시 삼성전자 우선주잖아요. 많이 남았다는 것이에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신고가니까 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현대차도 팔잖아요. 또 카카오도 팔고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또 사는 종목을 보면은 새롭게 하나솔루션 SK텔레콤 덜 올랐잖아요.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 녹십자, 시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도 보면은 패시브 자금과 액티브 자금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지금 자기들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고 패시브 자금 쪽에서는 역시 많이 남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팔면서 드러내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러한 어떤 자금의 움직임들, 펀드 운용 방법 이런 것은 다음 기회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은 여러분께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셀트리온의 움직임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우려와는 달리 오늘 셀트리온 좋은 모습이죠. 2% 상승입니다. 354,500원을 기록을 하는데 오늘 장중에 오르락 내리락 좀 심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대로 더 이상 잘 안 내려가죠.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23억 매수, 공매도는 다시 증가를 합니다. 18만 2천 주가 증가를 하는데 이것은 29일 기준이니까 무슨 날입니까? 29일이 그렇습니다. 바로 대주주 회피 물량이 끝나고 난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팠다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죠. 따라서 큰 의미를 지는 공매도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은 두지 말자 이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돈을 장중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2시 41분까지 외국인들이 28,000주나 매도였어요. 막판에 가서 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6,100주의 매수 우위로 끝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 출발부터 외국계 창구 SG에서 9시 1분이잖아요. 4,000주 매수가 탁 들어오면서 출발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 레키로나주에 대한 임상 데이터 공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헬스케어도 오늘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십자 모양의 음봉 그러나 좋은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외국인들도 셀트리온 오늘 최종으로 9억 매수 우위 공매도는 692주 감소를 했습니다. 헬스케어도 장중에 좀 왔다 갔다 했지만 마지막에 2시 41분에 무려 16만 주나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역전이 되면서 장 끝나고 나니까 7,691주 매수 우위로 바뀌잖아요. 대단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막판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이 16만 주를 다 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막판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16만 7,691주를 샀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헬스케어도 상당히 긍정적인 괜찮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외국계 창구의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약간 조금 처지는 모습이긴 하지만 모양 좋아요. 역시 십자 모양을 보여주면서 외국인들 14만 매수, 공매도가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원체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약은 뭐 공매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 강조를 드리고요. 역시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2시 41분까지 7만 3천 주나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였는데 마지막 시간에 들어와 가지고 7천 주의 매수 우위로 바뀌었으니까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세 종목 다 들어왔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 우려하실 필요 없다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미국은 어저께 많이 빠졌죠. 조지아주 선거에 대한 불안감인데 미국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제가 볼 땐 별 의미 없다고 보입니다. 추세적으로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이고, 당연히 조정이 나오는 것은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2021년 올해 들어서 여러분께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 과거에 4차례의 강세장, 즉 다시 말씀드리면 98년부터입니다. 그 이전 거는 너무 옛날이니까 제가 없애버리고요. 네 차례의 강세장에서의 움직임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이 4번 동안 딴 거 보지 마시고요. 기간을 보시면 돼요. 98년에서 2000년까지 약 19개월, 그 다음에 40개월, 그 다음에 31개월이죠. 그 다음에 23개월입니다. 그런데 가장 길었던 것이 상승 기간이 40개월이 바로 이 시점이었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간적인 개념에서는 의외로 이 40개월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도 생각을 할 수는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시장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이 속도는 지금은 너무 가파르지만 조금 지나게 되면 좀 속도는 진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상승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이 구도를 보시면서 주도주 맥락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이 또 순환매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세 상승이 40개월 넘게도 있었지만 돈 못 버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 시점에서 주식 망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지수의 상승이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100% 아니다 이런 측면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요 그림은 뭐냐면은 2015년부터 쭉 이렇게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IT 쪽이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입니다.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건강관리 쪽이고, 2차 전지는 인제 들어왔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보시면은 계속적인 증가, 한 번만 빼놓고는 다 증가 추세죠, IT가. 그리고 또 건강관리도 2015년부터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증가세로 넘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IT 쪽과 건강관리 헬스케어 쪽이잖아요. 이것이 두 개 합치면은 이게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65%를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뭐 경기가 좋으니까 뭐 순환매 어쩌고 경기 관련주, 글쎄요.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경기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주도를 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여전히 IT, 헬스케어 그리고 또 2차 전지 뭐 이런 부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정리를 해드리자면 바로 이런 부분이죠. 가장 강력한 것이 바이오와 소프트웨어 쪽이다. 이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또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대가 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2차 전지와 자동차 부분도 전기차로의 시대 변화, 그리고 사이클 측면에서의 반도체 이런 측면에서 잡으시면서 이 순환매를 잘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13일 날 대한약학회가 주최하는 심포지엄이죠. 여기서 레키로나주의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 한번 시비를 걸었거든요. 이거 왜 공개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식약처의 동의를 얻어서 가장 빠른 학회에서 발표를 하기로
셀트리온 측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자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자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레키로나주의 개발 프로세스가 되겠는데요. 혈액 샘플을 채취해서 이렇게 하고 해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그리고 비임상하고 임상을 다 했고 이상까지, 그리고 이제 생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저도 뭐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이 데이터를 자료를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됩니다. 숙주세포를 도포하고 감염을 유도시켜서 결과를 분석하는 것인데, 항체 중화능력 시험을 위한 바이러스 감염용 숙주세포에다가 도포를 하고 이 숙주세포에 바이러스와 항체 혼합물을 첨가해서 감염을 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세포 염석을 통해서 생존하는 세포의 곡선을 그린 후 중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비교를 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만만한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쟁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고, 역시 변이된 바이러스, 최근에 이야기가 많은 변이 바이러스에서도 충분히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은 당장은 경증과 중등증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증과 이 중등증 빨리 조기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오히려 특화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글로벌 전 세계 시장에서도 오히려 먹힌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레키로나주가 기존의 렘데시비르와 완전히 다른 것은, 렘데시비르는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잖아요. 그런데 이 레키로나주는 아예 침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런 측면에서 뭐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 뭐 맹물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제 댓글에서도 어떤 분이 맹물이라 이렇게 악의적인 댓글을 다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삭제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맹물이 아니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고, 어저께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의약품과 바이오 시밀러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레키로나주는 뭐냐면 바이오 신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바이오 신약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20년 동안은 독점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은 중요한 것은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13일 날 발표를 한다, 자신감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당연히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항상 제가 강조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원스톱 시스템이기 때문에 원가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원가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영업이익이 커진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실적은 상당히 좋아진다는 측면이죠. 매출이 좋은데 영업이익이 별로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못 남긴 거잖아요. 그러나 원스톱 시스템이기 때문에 원가를 낮춘다는 것은 그만큼 영업이익이 커진다는 개념이고, 또한 유통 판매를 담당하는 헬스케어와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유럽 쪽부터 미국 쪽으로 간다 하면은 판매 관리비가 안 들어가요. 그냥 쓰잖아요. 예. 그 다음에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판매 관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헬스케어와 제약의 영업이익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에 따라서 이 레키로나주와 진단키트가 가세를 하는 2021년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 선은 여러분들께 미리 꺼드렸죠. 예, 미리 꺼드렸습니다. 이 가격에 오기 전에 제가 미리 꺼드렸죠. 즉 여러분 자꾸 고점에서 매수할 것 같아서 제가 그러지 말고 이 라인을 다 꺼드린 겁니다. 결국은 지내놓고 나니까 이 라인까지 다 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 라인 선에서는 여전히 현금이 있으신 분들의 매수 전략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지속 보유 전략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